결혼 3년 차인 최 씨는 최근 시어머니 때문에 큰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맞벌이인 최 씨 부부는 아직 아이가 없어서 경제적으로 넉넉한 편인데 이를 아는 시어머니가 최 씨에게 자꾸 뭔가를 요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호텔 뷔페가 먹고 싶다, 오늘 갈비찜이 먹고 싶은데 배달해달라 이런 사소한 부탁을 했지만 최근엔 점점 선을 넘어서 300만 원이 넘는 명품 가방이나 고가의 화장품 세트를 요구한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돈이 부족해서 거절하면 사줄 때까지 매일 연락을 한다는 시어머니. 도대체 최 씨가 어떻게 하면 시어머니의 무리한 선물 요구를 멈출 수 있을까요? 예, 오늘 이 사연도 말이죠. 우리 사반 가족분께서 직접 이거 제 고민 좀 들어주세요 하시면서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자꾸 뭔가를 요구한다. 자, 이 최 씨 부부, 뭐 좀 부자인가요? 일단 부부는요, 이 남편은 공기업에 다니고 이 아내는 프리랜서입니다. 아내 수입이 상당히 괜찮은데 오히려 남편 벌이보다 괜찮은 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당장은 이 아이가 없어서 여유가 있는 거지 아이를 낳게 되면 당분간은 남편이 외벌이를 해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생활이 넉넉할 것 같지는 않다는 이 설명입니다. 최 씨 부부는요, 2년 뒤에 아이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벌이인 지금 저금을 굉장히 많이 해둬야 하는 상황이고요. 아하. 시어머니는 이 상황을 다 아는데도 계속해서 뭔가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땡기기 시작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처음 결혼 준비할 때는 서로 별로 예단이나 예물 이런 거 없이 좀 어떻게 보면 편하게 했던 것 같은데 결혼한 이후에 좀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가 아이고 저 TV 보니까 야 갈비찜이 나온다잉. 야 저거 내가 막 시켜 먹는 걸 못하니까 네가 좀 시켜주면 어떻겠노? 라고 끊습니다. 예. 이렇게 끊으면 뭐 갈비찜이고 뭐 얼마 안 하니까 뭐 어머니 갈비찜 하나 시켜드려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흔쾌히 보내드렸는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예. 아니 뭐 배달 음식 정도야 뭐. 아유 소장님. 예. 네. 근데 그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맨 처음에는 가끔 한 번 이러시더니 어느 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일주일에 뭐 한 2번 막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한 끼에 3만 원만 돼도 일주일에 2번이면 한 달에 8번이라 그러면 20만 원이 훌쩍 넘어가요. 그것도 살림하는 여자한테는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래도 이제 어머니 뭐 드시고 싶다는 거 안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계속 뭐 배달해달라 그러면 했는데 이제 조금씩 그 음식의 수준이 바뀝니다. 예. 호텔 뷔페가 나는 그렇게 먹고 싶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며칠 전에 홈쇼핑에서 딱 틀어보니까 한우 세트가 나오던데 그거 좀 나한테 보내줄 수 없니? 뭐 이렇게 같은 음식거리라도 이제 비싸지는 거죠. 홈쇼핑에 이 배우 김수미 씨 나와가지고 막 고기 쫙쫙 찢으면서 막 하면은 그거 안 살 수가 없어요, 팀장님. 그렇죠. 근데 이제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를 무슨 은행 계좌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시어머니가 환갑이 됐습니다. 그럼 축하할 일이라서 이 며느리가 좀 크게 마음을 써가지고 약 300만 원 정도 되는 명품 가방을 선물을 했어요. 근데 이 선물을 받은 뒤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시어머니의 눈높이가 좀 높아진 거예요. 그 뒤로는 이제 비싼 화장품을 내놔라, 또 옷 비싼 거 사달라고 하는데 말은 그래요. 내가 돈을 보내줄게. 돈을 안 보내줘요. 달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번 택배 같은 거를 보내줘도 20만 원이 아닙니다. 100만 원 정도의 택배를 보낸다고 하니까 이 며느리가 아무리 수익이 좋다 하더라도 이 큰 부담이 되는 거고, 근데 시어머니가 효도를 강요하죠? 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근데 말이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사반 가족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사연이라는 거. 보통 그러잖아요. 예, 며느라, 자연아, 내가 돈 줄게. 그것 좀 부탁 좀, 네가 좀, 주문 좀 해줘. 보통 그런단 말이죠. 네, 이 사연자 시어머니도요, 말씀은 그렇게 하십니다. 이 돈 줄 테니까 이거 좀 사서 보내줘라. 이렇게 말씀은 하시는데요. 진짜로 주신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이 쓰는 만큼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사용하시는 건지 2달에 한 번씩은 연락이 오십니다. 화장품 똑 떨어졌다고. 아이고야. 그러면 그때마다 보내드려야 하는데 그 돈도 만만치가 않다고 하고요. 또 가끔씩 이 최 씨 부부 집에 오면은 시어머니 이 눈에 레이더가 발동을 한다고 합니다. 새로 샀냐고, 이거 나도 갖고 싶었던 건데 하나 사서 나도 좀 보내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데, 그렇게 사드린 것만 해도 비싼 헤어드라이기부터 시작해서 고가의 뭐 의료관리기까지 이 비싼 것만 딱 잘 알아보신다고 합니다. 예. 자, 박 변호사님. 네.
우리 박 변호사님네는 어떻습니까? 우리 어머니 지금 보고 계십니다. 예.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아 진짜. 오히려 사주시죠. 아 진짜. 오히려 아이고 이거 먹고 싶은 거 아이가 막 이렇게 보내주시고 그런 스타일이십니다. 야. 보고 계시니까요. 예. 아니 그런데 이렇게 최 씨 부부한테만 뭘 자꾸 그냥 사라 그 며느리한테만 이렇게 막 하는 거 혹시 시부모님 형편이 뭐 안 좋? 그렇지가 않아요. 형편이 나쁘지도 않고요. 또 외동도 아니에요. 누나가 위에 있습니다. 아, 진짜? 누나가 있으면 예컨대 뭐 누나한테 그 딸이잖아요. 딸한테도 요구할 수 있는데 특별히 누나가 좀 형편이 안 좋은지 어떤지 몰라도 거기에 요구하진 않는다고 그래요. 아이고. 무조건 최씨부부, 특히 최씨 여기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급기야는 기념일만 되면 깔끔합니다. 링크를 보내요 이렇게. 링크 쫙 보내가지고 클릭함 해보렴. 그것은 나의 것. 까똑은 또 하실 줄 까똑 아는구나. 하시죠. 그것도 잘하시죠. 이번엔 이걸 사줘. 한번 보렴. 아가야. 뭐 이런 식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이게 아니까 이게 실제 사연이라서 제가 조금 지금 계속 좀 이렇게 장탄식을 쏟아내고 있는데 제가 이 사연자분의 메일도 직접 제가 열어봤는데 제가 새벽에 이걸 읽었어요. 새벽에 집에서. 진짜 좀 자, 이 기자 만약에 이 기자는 아직 미혼인데 이제 우리 솔직히 이 기자가 좀 걱정입니다. 저야 이제 어느 정도 초월을 했지만 이 기자는 진짜 결혼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자꾸 별별 상담소에서 이런 얘기만 듣다 보면 네, 저도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들고 제경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싶기도 한데 이게 사실 옷 너무 예쁘다 아니면 이거 너무 좋아 보인다라고 의도 없이 말씀을 하시면은 어련히 뭐 생신이라든지 뭐 이런 핑계 삼아서 선물을 당연히 해드리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오셔서 너무 요구를 하시면 오히려 이 시어머니 뵙는 게 너무 좀 부담스럽고 안 뵙고 싶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 보고 싶다. 그냥 안 갈 수는 없잖아. 오라는데. 그렇죠.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그래도 사달라고 하시면 사드려야죠. 그래도. 그럼 계속 그러면은 이제 뭐 A급을 요구를 하시면은 이제 B급으로 살짝 이렇게 등급을 낮춰가지고 짝퉁 드린다고? 뭐 그런. 아이고. 그럼 신랑한테 신랑 그렇죠. 네, 남편이랑 상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랑한테 해야지 그럼. 자 소장님 네. 어쩜 좋아 진짜. 그러니까요. 근데 이 뭐 시어머니도 그렇지만 제 내담자 중에서는 친정 어머니가 딱 이러셔가지고 아주 너무 괴로우셨어요. 실제 상담자. 네, 실제 오. 제 내담자가 항상 본인은 이제 뭐 정말 알뜰살뜰 살려고 화장품도 막 샘플 쓰고 그냥 로드샵 거 쓰는데 어머니께서 항상 고가의 백화점 상품권을 화장품을 요구하시고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뭐 좋은 가전 샀으면 친구는 누구는 딸이 그거 사줬다는데 그거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소장님 진짜 딱 그 말씀하신 게 보통 이게 본인도 본인이지만 친구들 모임 가가지고 네. 막 옆에서 막 그런 얘기 들리면은 네. 예? 그래서 이제 친정엄마니까 사주시지만 그게 시간이 이제 막 몇십 년이 되니까 이 내담자께서 거의 신경쇠약에 걸리셔서 친정어머니를 너무 미워하게 되더라고요. 친정어머니일지라도 이게 계속 진행이 되면 신경쇠약에 둘 사이 완전히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가 유난히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성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성인 아이라 그래서 겉모습은 성인 같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아이의 그런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 하는 사람은 별거 아닌 것처럼 요거 사줘 저거 사줘 이러지만 당하는 사람은 이게 굉장히 그 물방울이 계속해서 바위 뚫듯이 너무나 괴롭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어떻게든지 고쳐야죠. 팀장님 신랑 어디 갔어 신랑? 신랑이 조정을 해야 되는데 신랑은 자기 부모한테 잘하니까 신경 안 쓰는 오히려 속으로 흐뭇하게 웃고 있겠죠. 그런데 기분 나쁜 건 이게 아니에요. 이 태도가 기분 나쁜 게 아니고 이 신랑이 자기 친정이 하는 거에 문제가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 최씨 부모님이 생일 같은 데에 이제 선물을 사가게 되면 그 친정에서 그 최씨 부모님들이 야 너네가 뭔 돈이 이런 거 왜 사오니 그냥 사오지 마 니네 돈을 모아 라고 해가지고 물건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남편 같으면은 몰래 용돈을 만들어가지고 몰래 들으면 되는데 이 남편은 그렇게도 안 해요. 그걸 진심으로 그냥 받아들였군요. 그렇죠. 이 남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 같으면 몰래 드리겠어요?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댁에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처가에는 자기 부모한테 돈을 안 쓴다. 여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리의 친정 부모를 무시하거나 친정한테 잘 못하면은 가장 서운한 게 맞죠. 그럼요. 이거를 남편이 조정을 못한 거예요.
남편이 문제가 있다. 라는 걸 봅니다. 야, 이거 진짜 호의가 계속되면 이게 권리인 줄 아는데 말이죠. 네, 그런데 이제는요, 이 시어머니가 자기 걸 요구하는 걸 넘어서 형님네 선물까지 요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루는 이 시어머니가 최 씨 부부 집에 왔는데 너 이 누나네가 요즘 힘들어. 애기 옷이라도 좀 보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하, 이런. 그래서 한번 보냈더니 그 이후로도 누나네가 요즘 힘들어하니까 힘내라고 건강식품 좀 보내라. 반찬 좀 보내라. 이런 요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이고야. 그것도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꼭 최 씨에게 전하기 시작을 하셨는데요. 이 최 씨가 남편한테 그걸 전하면 남편은 또 아무 생각 없이 그래 누나 힘들다니까 보내주자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박 변호사님, 네. 이 위기를 어떻게 하면 좀 모면 아까 이자연 기자도 그랬잖아요. 뭐 우라면 가야죠. 막 그랬잖아요. 어떻게 좀 끊을 수 있습니까 이거를? 그래서 돈 없어요. 그리고 전화도 좀 안 받고 이렇게 좀 해봤어요. 최 씨 입장에서는. 아니 한 번은 안 받을 수 있어. 계속 오는데. 문제는 계속 전화를 합니다. 아이고 이런. 뭐가 필요할 때마다 전화를 계속해요. 계속 해가지고 2번, 3번 안 받는데 4번째 받잖아요. 예. 안부를 일단 묻어요. 아이고 별일 없니? 아 시작은 안 요새 불어. 전화를 왜 잘 안 받노? 아니 뭐 건강 어떠노? 하면서 갑자기 또 비교를 합니다. 누구랑? 그 엄마 알지? 걔들 엄마 그 가방 들고 다니던데 아이고 나는 가방이 없다. 이거 웃잖아. 며느리가 그거 사줬다 하던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 모임 가가지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며느리는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니까 바로 사주는데 우리 며느리도 그랬던데 지금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끊어버립니다. 그러면 어쩝니까? 얼른 사서 보내라는데 보내야죠. 고통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툭하면 이것저것 사달라는 시어머니, 안 사주면 시도 때도 없이 연락을 합니다. 이거 어쩌면 좋겠냐고 실제 우리 사반 가족분께서 토로를 하셨어요. 고민을. 자, 팀장님부터 시작해 보시죠. 그렇습니다. 이 며느리하고 시어머니의 관계가 물론 이렇게 좋지는 않겠지만 시어머니한테 직접 대놓고 연락하지 마세요. 물건 안 보내 이러면은 부부 싸움도 되고 시집하고 사이가 벌어지면 문제가 돼요. 물론 그럼요. 나중에 시집이 돈이 많아가지고 유산을 상속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별개로 하고 가장 중요한 거 남편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남편이 중간에 들어서서 시어머니의 그런 행동을 막아야 되는 것이지 예. 며느리가 막으면 안 됩니다. 제 생각에는 남편을 교육을 시키세요. 아니면 압박을 하세요. 예. 남편이 중간에 서가지고 시어머니의 그런 행동을 못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소장님. 네, 남편을 교육을 시키는데 네. 그게 안 돼, 뜻대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니 남편이 좀 타협은 봐야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바꿔서 한번 이해해 봤어요. 툭하면 이것저것 사달라는 아이 안 사줄 때마다 웁니다. 어떻게 하죠? 이런 거. 근데 이런 부모님들이 애들이 맨날 뭐 사달라고 울고 떼쓰고 누워서 막 안 가고 이럴 때 엄마들 교육할 때 이렇게 하라고 해요. 룰을 정해야 된다. 이걸 사주기는 하는데 딱 사주는 날은 너의 생일. 크리스마스 그리고 뭐 어린이날 딱 요때만 사줄 수 있으니까 네가 갖고 싶은 건 그때까지 생각했다가 엄마한테 얘기하면 그때까지 참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금액은 얼마 정도로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 계속 사주다 자, 소장님 보면 그러면 시어머님한테 어머님 어버이날 때까지 참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그때 이제 남편 교육이 들어가는 거죠. 남편. 우리는 룰을 세워야 돼. 우리 지금 나 프리랜서지만 언제 일 끊길지도 모르고 우리 아이도 낳아야 되니까 우리 규모 있게 살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양가 부모님께 들어가는 돈은 거의 비슷하게 1년에 언제 구정, 추석, 부모님 생일, 어버이날 이 정도에 우리가 돈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굉장히 어렵다. 그 남편하고 타협을 한 후에 이렇게 딱 그 룰 안에서 움직여야죠. 이걸 어떻게 다 사줍니까? 자, 박 변호사님. 저는 뭐 이제 두 분이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돈이 지금 안 돼서 이제는 온라인으로는 절대 안 하기로 했습니다. 에? 현금으로만 쓰기로 했어요. 온라인 거래를 끊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앞으로는 인터넷 거래를 못 하게 됐어요. 우리 지금 형편이 안 돼서 이해해 주세요. 필요하시면 제가 현금으로 드릴 테니까 연락 주십시오 하고 안 가면 돼요. 집으로 찾아오면 어떻게? 집으로 찾아오면. 그 생각을 못 했네요. 아이 그 생각을 뭐야? 못 했네요. 뭐야? 현금 달라고 하진 않겠죠. 짜증나잖아, 죄송합니다. 갑자기. 집에 올 거 생각 못 했는데 현금 달라고 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어? 현금
달라 그러면 아, 이 정도 노력이면 집으로도 지갑 찾아오셔. 보여드려서 어머니 돈이 지금 봐요 1,000원짜리 2개 있습니다라고 현금으로 좀 하시면 어떨까요?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네, 가족 별로 여러분들께서 참고할 내용이 아닌 것 박 같아. 변호사님이 내신 것보다 더 좋은 의견을 아, 내주셨습니다. 진짜? 박승기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남편 카드로 사주면 다 해결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좋은 대안이에요. 가장 이야, 좋아. 그 방법이 네, 그게 몰래 제일 좋아.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런 방법이 있었습니다. 아, 그걸 왜 몰랐을까? 이외에도 담비맘님은 오늘은 거지근성 특집인가요? 라고 말씀하셨고요. 세련 할배님 아들 도로 가져가라고 하세요.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신랑 카드를 몰래 이렇게 쏙, 예,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